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사진 읽어주는 작가 최다온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첫 영상 올렸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도 좋게 보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호주 사진가 머레이 프레데릭스의 작업입니다. 그의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2화 존재의 근원을 헤매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머레이 프레데릭스는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작가입니다. 졸업한 이후에 몇 년 동안 해외로 많이 떠돌았다고 해요. 중동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또 남미의 파타고니아도 가고 여기저기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찾아간 장소들은 주로 광활하고 거대한 자연 풍광을 보여주는 곳들이었는데요. 그런 곳에서 풍경 사진을 찍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진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독학으로 사진을 익혔고 이후 호주에 돌아와서 사진과 영상을 정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사진도 찍고 다큐멘터리 필름도 만드는 멀티미디어 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에요. 프레데릭스가 사진을 시작했을 초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웅장한 자연 모습을 많이 찍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사진 속 장소는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호주 중부의 사막지대 아웃백 한편에 있는 레이크 에어라는 소금 호수입니다. 사실 호수라고 하지만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찰랑거릴 정도로 물이 차는 횟수가 10년에 3-4번 정도라고 합니다. 구글 어스에서 사진을 찾아보면 거의 사막처럼 보여요.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정도로 건조한 지역인지 조금은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레데릭스가 사진을 찍기 위해 호수를 처음 찾은 때가 2000년대 중반인데요. 첫 인상이 꽤 깊게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가 주로 찍었던 자연 풍경은 화려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들이었는데요. 레이크 에어가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그것들과는 정반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여보면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전의 풍경들이 화면을 꽉 채우는 느낌이었다면 호수의 풍경은 오히려 화면을 비워낸 듯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프레데릭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호수를 주제로 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미지를 몇 장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한 장의 거울을 활용해 만든 베니티 시리즈의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미러 17번인데요. 바람이 부는 풍경을 장노출로 포착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거울 안에서도 구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아래 부분 보시면 아주 얇게 물이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러 25번입니다. 아마도 해가 뜰 무렵, 동쪽 하늘이 밝아올 무렵에 찍은 것 같아요. 앞쪽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거울로 바라보이는 뒤편의 풍경에서는 하늘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미러 7번 작품입니다. 별의 일주를 장노출로 찍은 사진이에요. 별빛이 그려낸 궤적이 아름다운 호를 그리고 있는데요. 마치 스페이스 오페라 한 편을 보는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미러 12번 작품입니다. 하늘도 호수도 적막합니다. 온 사방이 텅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지평선에는 붉은 빛이 내려앉아 있고요. 그 사이로 순백의 거울이 빛을 가르며 들어옵니다. 느낌이 어떠셨나요? 고요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듯한 풍경들이지요. 잔잔한 음악과 함께 감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짧은 글 한 편을 읽어 드릴게요. 멀리 하늘에 비가 온다. 비가 아니라 별이다. 별의 궤적이 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 긴 시간 사진 찍는 사람은 어쩌면 매 순간 움직이는 세계 속 존재,
그 이미지의 원점에 다가가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곳에서 오래 서 있었던 한 사람, 그의 눈길 속에 담겼을 시간을 헤아려 본다. 이 글은 장혜령 시인님께서 제가 찍은 사진을 보고 써주신 감상평입니다. 처음 받아보았을 때는 마치 시 한 편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 속 존재, 그 이미지의 원점이라는 표현이 와 닿았습니다. 마치 태초의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시인의 말에서 프레데릭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시인의 마음과 가깝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럼 다시 프레데릭스 작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특히 제 마음을 끌어당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 바로 그의 사진 속에 서 있는 거울입니다. 저는 그의 거울이 이미지 안에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울 덕분에 그의 사진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는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작가가 레이크 에어를 찍던 초창기에 만든 솔트 시리즈의 한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앞에서 보셨던 베니티 시리즈의 미러 작품입니다. 비슷하게 고요하고 적막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두 이미지 사이에 차이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왼쪽의 풍경에서는 절대적인 순도 100의 정적과도 같은 고요한 호수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비슷하게 정적인 느낌이지만 어느 한순간 풍경의 적막함이 깨져버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바로 사진 속 거울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사진이라는 매체에 대해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라고 하는 도구, 사진이라는 미디어는 무엇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건 사진가의 눈앞에 펼쳐진 뷰파인더라는 사각의 프레임 안에 들어온 풍경입니다. 사진은 자신의 틀 바깥에 있는 사각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시간을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레데릭스의 거울은 이 절대적인 규칙, 사진은 틀 바깥의 시간을 담을 수 없다는 명제를 깨트립니다. 다시 한번 사진 속 거울을 볼까요? 지금 거울이 비춰주는 풍경은 어디인가요? 그건 사진가의 눈앞에 있지 않은,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바깥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프레데릭스가 만든 사각의 프레임 속에 안쪽의 풍경과 바깥의 풍경이 함께 있게 되었죠. 제가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한 자리에 공존할 수 없는 안과 밖의 시간이 만난 것이다. 충돌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간의 충돌이 고요했던 풍경의 표면에 틈새를 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한 장의 거울이 마치 무결점의 세상 같던 풍경 표면에 균열을 일으킨 겁니다. 밤하늘에서 별이 흐르고 있는데 땅 위에서 또 다른 세상에 별이 흐르고 있습니다. 붉은빛 기운이 세상을 덮었는데 순백의 세계가 그 틈을 가르고 들어와요. 하늘과 땅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구름이 흘러가고요. 컴컴한 어둠 속에 한 줄기 금빛 시간이 거울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그럼 잠시 사진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프레데릭스는 거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거울이라는 아이템이 흔히 욕망과 허영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데 그걸 다르게 보고 싶었다고 해요. 거울이 우리의 욕망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인지 그가 찍은 거울은 태초의 원점, 순수의 극치와도 같은 시간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프레데릭스 사진을 보면서
거울이 마치 입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이 말했던 이미지의 원점으로 향하는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 속으로 몇 발짝만 내디디면 존재의 근원을 마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아마 이런 감정 때문에 장혜령 시인의 글이 프레데릭스의 이미지와 이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뉴욕의 로버트만 갤러리에 전시를 보러 갔을 때 사진들과 함께 작가분이 호수에서 작업하시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SNS에 올라와 있는 짧은 영상입니다. 전시장에서 그 비디오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한순간 한순간이 마치 작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가분이 커다란 거울을 수레에 싣고 천천히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카메라 앞으로 돌아와서 구도를 보고 다시 또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신중하게 움직여요. 대자연을 둘러싼 고요의 한가운데 사진가와 거울만 있는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들 하나하나를 포착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프레데릭스는 베니티 시리즈 이후에 여러 장의 거울을 활용한 어레이 시리즈를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16년 동안 진행했던 레이크 에어 작업의 최신판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호주 아크원 갤러리의 전시 때 선보였던 작품들입니다. 한 장의 거울이 서 있던 것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작품들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분께서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실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부터는 갤러리에 대한 설명도 짧게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뉴욕의 로버트만 갤러리입니다. 뉴욕의 상업 갤러리들 중에 많은 수가 이곳처럼 오너의 이름을 달고 있는데요. 로버트만 갤러리는 1985년에 문을 연 사진 전문 갤러리입니다. 오너인 만은 1970년대에 미국의 3대 사진 갤러리 중 한 곳이라고 하는 라이트 갤러리를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벌써 연혁이 거의 40년 가까이 된 곳입니다. 제가 찾아갔던 2018년에는 첼시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노출 통나무 기둥이 아주 멋진 전시 공간이었습니다. 이후에 갤러리를 이관해서 현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하고 가까운 80번가 건물의 펜트하우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머레이 프레데릭스뿐만 아니라 줄리 블랙먼, 식 하비, 엘라이자 고인 등의 여러 사진가와 작품을 소장하고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실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가보셔야 할 사진 전문 갤러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사진을 보시면서 드신 생각이나 궁금한 점, 또 어떤 이야기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신만의 사진을 만나는 시간 제2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